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옛 속담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죠. 이 속담처럼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가까이에서 아주 오랫동안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재능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캐치할 수 있겠지요. 자녀에게 재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부모는 이러한 자녀의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영재교육기관에 입학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하시지요. 하지만 의외로 영재교육기관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내가 사는 주변에는 어떠한 영재교육기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학생의 선발은 언제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잘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오늘의 사랑방에서는 우리나라 영재교육기관의 종류 및 선발 시기, 집 주변의 영재교육기관 정보와 같은 영재 선발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사랑방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우리나라의 영재교육기관은 크게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영재학교의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재학급은 학교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영재교육기관을, 영재교육원은 학교가 아닌 지역교육청이나 대학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기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재학급보다는 영재교육원이 더 우수한 영재교육기관이라 생각하시는데요. 지원 대상, 다시 말해 더 넓은 범위에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물론 지역교육청이나 대학부서 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이나 운영 노하우 측면에서 영재학급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운영 담당자의 열이나 지도교사의 전문성이 높은 영재학급도 많기 때문에 둘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은 방과 후나 주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반면에 영재학교는 정규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정부의 표준 교육과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율적인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이 가능합니다. 전국에 8개, 정원은 약 2,500여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입학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집 범위가 전국 단위로 넓다는 점도 어려운 입학에 한몫하겠지요. 서류, 지필고사, 캠프의 3단계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올해부터는 지역 인재 전형이 확대되어 2단계 지필고사까지 통과한 학생의 경우 지역 인재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두신 학부모라면 우선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에 자녀를 입학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사 관찰 추천 제도라고 하여 단위 학교에서 영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영재교육기관에 추천하면 해당 기관에서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하는 단계로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발 문항과 관련된 내용은 이전 콘텐츠인 창의성 검사 잘 보는 3가지 방법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보통 12월 중순 무렵에 하루를 정해 전국 단위의 면접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는 대부분의 영재학급이나 교육원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는 면접 문항지를 사용하므로 이날이 아니면 문항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대상자 신청 접수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진행되는데요. 이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서 적어도 신청 접수일 한 달 전에는 모집 공고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중순에 제공받는 전국 단위의 문항지를 쓰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월 말부터는 학생들에게 접수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집 공고는 보통 10월 초에서 10월 중순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종합해보면 10월 중순까지 모집 공고를 내고 11월 초까지 신청을 접수하여 12월 중순경에 면접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이 되면 이제 영재교육기관에서 모집 공고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영재교육기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는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
줄여서 GED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GED 사이트는 쉽고 간편하게 가정에서 영재성 검사하는 방법이라는 이전 콘텐츠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영재교육기관의 모집 공고 및 원서 접수, 진행사항 확인과 같은 거의 모든 선발 관련 업무가 대부분 이 사이트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 검색창에서 GED를 검색하면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라는 사이트가 가장 먼저 보이는데요. 이곳에 접속하여 상단의 기관, 영재교육기관 알림이를 클릭하면 원하는 지역의 영재교육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역으로는 시도, 시군구까지 설정이 가능하며 교육 영역과 대상 학력을 지정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종로구, 수과학, 초등 5학년을 차례로 설정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서울 사대부초 영재학급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옆에 있는 자세히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기관의 주소와 유형, 모집 영역과 같은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선발 정보, 주요 학칙 등의 세부 정보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학교 알림이와 거의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집 주변으로 자녀가 입학할 수 있는 영재 학급을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모집 공고 확인 및 지원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GED 초기 화면의 선발, 공고 버튼을 클릭하면 선발 시스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선발 시스템의 첫 화면에서의 선택을 통해 우리 자녀가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기관의 선발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관 유형에서 대학영재교육원, 소재 시도에서 서울을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지원 가능한 4개의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모집 요강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연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신입생 선발 공고 라인 맨 우측에 있는 공고자료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기관의 선발 공고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는 입학 지원을 위한 절차와 방법, 필요한 서류와 양식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원서 제출은 자녀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후 상단의 선발 영재 지원 버튼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접수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적금 권한이 없다고 나오지만 본격적인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0월 말이 되어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 좀 전에 모집 공고 확인과 동일한 화면을 통해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학교 단위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GED에만 공고문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GED와 학교 홈페이지 양쪽에 모두 공고문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GED 선발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아 학교 홈페이지에만 공고문을 올리고 담당자 이메일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원서를 접수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처럼 GED 선발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아 학교 홈페이지에만 공고문을 올리는 경우는 10월 중순 이후부터 해당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서 공고문이 올라오기를 확인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재학급들은 모집 요강을 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에 공문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에 이 공고문을 공유하지요. 그러므로 각 영재학급의 홈페이지를 각각 확인하지 않고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리하자면 학교에서 보내는 가정통신문이나 이알림이 문자메시지 혹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해당 지역 영재학급이나 교육원의 모집 공고가 공유되니 10월 중순 이후에 이러한 내용이 전달되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사랑방에서는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의 차이점 및 영재교육기관의 대략적인 선발 시기, 자녀가 지원할 수 있는 주변의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녀와 함께 영재교육기관의 지원을 이제 막 준비하고자 하는 학부모님의 막막함이 조금은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해당 기관의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년도 모집 요강은 아직 공고가 되지 않지만
기관들의 모집 요강이 매년 그렇게 크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니 지금은 우선 작년 공고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사랑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학부모님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